안녕하세요. 약수령 논술 전문인 로고스 멘토 권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수원대 약수령 논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내신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수원대학교 약수령 논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0분 동안의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5문제를 출제하는데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자연논술 뭐 이런 이 기존의 논술이 아니고요. 가천대와 거의 마찬가지로 수원대도 인문, 자연 모두 국어와 수학을 다 시험 봅니다. 국어, 인문계열은 9문제, 수학 6문제, 그렇게 해서 15문제. 자연계열은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 이렇게 15문제를 시험 보게 되죠. 이 15문제 한 문항당 배점은 10점입니다. 그렇다면 15문제니까 150점 만점이 되겠죠. 여기에 기본점 450점을 부여해서 총 600점 만점이 됩니다. 전형 총점이 1000점인데 600점 만점이니까 논술의 60%의 비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0% 400점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신입니다. 내신. 그래서 내신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뭐 1등급이니까 400점 만점에 감점이 없을 것이고요. 내신 평균 2, 3, 4, 5, 6등급 내려갈 때까지 마이너스 5점씩 균등하게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등급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감점 폭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인문 국수형사, 자연 국수형과 반영하는 건 다른 대학과 다를 바가 없는데 각 교과별로 상위 5과목까지만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국어 교과에서 5과목 이상을 공부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6등급 이내에 다 들어가는데 7등급 이하짜리들이 한두 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7등급 이하는 5과목을 넘어갈 경우는 7등급 이하는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7등급 이하가 아주 간헐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 그 교과에서 5과목을 벗어나는지, 만약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운 좋게 이제 이 리스크가 큰 등급은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죠. 졸업생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유리한 것은 국수형사든 국수형과든 반영교과의 등급이 높은 순으로, 만약에 국수형사 순으로 국어가 제일 좋고 사회가 제일 낮았다고 해봅시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어가 제일 좋고 과학이 제일 낮은 등급이었다 해보세요. 평균적으로. 그럴 경우 순서대로 30, 30, 25, 15%의 가중치를 주어서 등급이 좋은 과목의 경우는 더 높게, 등급이 좋지 않은 과목의 경우는 그만큼 가중치를 낮게 부여함으로써 더 내신을 좋게 산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내신 산출을 해주면요, 기본적으로 0.2, 0.3등급 정도, 그리고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0.5등급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원대 약수령 논술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높게는 3등급부터 낮게는 6등급 정도까지 아마도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수원대를 3등급, 내신 3등급 정도에서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3에서 6등급 정도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생들은 대부분 이제 4, 5등급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6등급인 학생이 수원대를 지원했다 할때 만약에 4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합격을 한다면은 점수 차이가 10점 나지 않습니까? 남보다 논술고사 한 문항 더 맞히면 10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에서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을 썼다라고 할 경우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았다 할 경우 10점을 전부 감점하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한 5점 정도 받았다. 그럼 내신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올리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대개 1.5등급 라인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논술고사 한 문항 더 맞춤으로써 만약에 10점이 올라간다면 3학년 1학기 올리 1등급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전체 3학년 1학기 성적 하나만 가지고 내신 한 등급 이상을 올리는 일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는. 자, 그렇다는 점을 알고요. 지금 수원대 내신이 조금 좀 불리하다 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논술고사 가지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논술을 잘 보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무한 반복해 공부함으로써 미리 내신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하면서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좀 더 알고 싶다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희 로고스 멘토하고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창에 로고스 멘토라고 5글자를 치시면 저희 학원 카페나 블로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다 보면은 위에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설명의 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 공지 그리고 합격생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설명에 참석해 보셔도 좋고요. 바로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표 보면서 수업 예약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 독보적으로 높은 합격자 수, 합격률 기록하고 있는 이 합격생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보다 보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 작년에는요 5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잠깐 볼게요. 가천대 간호학과를 포함해가지고 50명이 전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의 경우도 역시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전체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고대세종, 한국외대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합격생도 적었는데 수강생이 적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의 수강생이 대학별 반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산업기술대 10명 합격, 고대세종 13명,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캠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만 따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가천대 간호학과에 모두 7명이 합격을 했고 수원대 간호학과에 5명이 합격을 해서 2개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이 합격했다는 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적성호사가 폐지되고 약수령 논술이 첫 해 실시되는 바람에 그렇게 수강생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가천대 입학 저지수 상당히 놀라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자,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저희 학원에 아까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 수업 시간표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동관, 분당관 두 곳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